3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약 3개월 전부터 눈 밑에서 경련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피부과를 찾아 보톡스 주사를 맞아 보았지만 증상이 겉으로만 보이지 않을 뿐 눈 밑에서 경련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후 한 달이 지나자 다시 눈밑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하면서 이에 더해 짜릿한 통증까지 느껴져 신경외과를 찾게 된 A씨는 현재 미세혈관 감압수를 받고 회복 중입니다. 반측성 안면경련은 얼굴의 한쪽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경련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주로 눈 주변에서 시작하여 점차 얼굴의 다른 부위로 퍼지며 증상이 심해질수록 눈, 볼, 입, 턱 등의 얼굴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반측성 안면경련은 비교적 드문 질환으로 인구 10만 명당 약 8명에서 12명에게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나라의 인구를 약 5,200만 명 기준으로 보면 매년 약 4,000명에서 6,000명이 새로 진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신경을 직접적으로 혈관이 자극하는 것입니다. 얼굴 근육을 지배하는 제7뇌신경인 안면신경이 뇌에서 출발하여 두개골을 통과하면서 주변에 위치한 혈관들이 안면신경에 닿거나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혈관과 신경의 접촉이 지속되면 신경이 손상되고 신경신호 전달에 장애가 발생하여 편측 안면경련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경을 압박하는 혈관은 주로 작은 동맥들이며 이들이 맥박을 따라 리듬감 있게 눌려져 신경의 과흥분을 초래합니다. 나이와 성별도 편측 안면경련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40대 이후 중년층에서 더 많이 발생하며 여성에게 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중년 이후 신경계의 퇴행 및 혈관의 변화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지만 뇌의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경로에 뇌종양이 발생하거나 혈관 기형 혹은 다른 병리 상태가 신경을 압박하여 반측성 안면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두개골 외상, 안면신경의 염증 혹은 다른 질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한 만성적 스트레스와 피로, 카페인 섭취 등도 경련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은 얼굴의 한쪽에 나타나는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입니다. 이 경련은 주로 눈 주위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볼, 입, 턱 등의 얼굴의 다른 부위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눈꺼풀이 튀거나 깜빡이는 증상으로 시작되며 이후 심해지면 눈을 깜빡이거나 입꼬리, 볼 등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증상은 불규칙하게 발생하며 스트레스나 피로, 카페인 섭취 등으로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부 환자는 경련이 있는 쪽에서 소음을 듣거나 청각이 약해지는 등의 감각 이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한 증상이 심해지면 얼굴 근육의 지속적인 수축으로 인해 얼굴 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환자의 자신감과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상이 지속될 경우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측성 안면경련에서는 약물적 치료가 일부 도움이 되어 일시적으로 증상이 완화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효과가 없는데요. 일부에서는 보톡스를 얼굴에 주사하여 치료 시도를 하기도 하나 이는 일시적으로 수개월마다 반복적으로 주사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보톡스 후유증이 유발될 위험이 있어 권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세혈관 감압술은 얼굴의 불수의적 근육 경련을 유발하는 안면신경에 가해지는 압박을 완화하는 수술입니다. 쉽게 말해 안면신경과 이를 압박하는 혈관을 분리해 신경이 제 기능을 회복하게 돕는 과정입니다. 먼저 환자는 전신마취를 받게 되고 이후 수술을 시작합니다. 귀 뒤쪽 바깥 부분에 작은 절개를 내고 두개골에 작은 구멍을 뚫어 신경과 혈관이 있는 부위에 접근합니다. 그 후 미세 현미경 또는 내시경을 사용하여 안면신경과 이를 압박하는 혈관을 먼저 찾습니다. 이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신경을 압박하는 작은 동맥입니다. 신경과 혈관 사이에 작은 테플론 뭉치를 삽입하여 혈관이 신경을 누르지 않도록 분리해 줍니다. 이렇게 혈관이 신경과 더 이상 닿지 않게 되면
신경의 과도한 자극이 사라져 편측 안면 경련의 증상이 완화됩니다. 수술 후에는 절개 부위를 봉합하고 환자는 회복실에서 수술 경과를 지켜보며 휴식을 취합니다. 미세 혈관 감압술의 장점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수술은 특히 보툴륨 독소 주사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들에게 권장되며 성공률도 높은 편입니다. 다만 이 수술은 고도의 기술과 경험이 요구되는 수술이므로 숙련된 의사의 선택과 병원의 시설이 중요합니다. 또한 수술 후 출혈, 감염, 신경 손상 등의 합병증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한 고려와 의료진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반측성 안면 경련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의 정도와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드물게는 종양, 머리뼈내 혈관 이상, 다발성 경화증, 얼굴 신경마비 후유증이 원인일 수 있어 정확한 진단을 통해 올바른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요. 우선 두부 MRI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뇌혈관 이외에 혹시 다른 병변의 유무를 확인하고 뇌혈관과 안면신경, 3차 신경과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인데요. 혈관의 주행을 알기 위해 두부 MRA를 같이 시행합니다. 안면 경련의 경우에는 별도로 이비인후과에 의뢰해 청각에 대한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적 미세혈관 감압술은 전통적인 현미경적 미세혈관 감압술보다 작은 절개, 즉 수술 부위가 작습니다. 따라서 회복 시간이 빠르고 흉터가 작습니다. 또한 내시경으로 수술 부위를 더 가까이 정확하게 볼 수 있어 혈관과 신경 구조물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현미경적 미세혈관 감압술보다 훨씬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요구하는데 이는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내시경에 익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술 기구와 도구 등이 다양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설과 장비가 잘 갖추어진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적 치료는 귀 뒤쪽인 후두와 머리선 안쪽으로 5에서 6cm 정도 두피를 절개하고 직경 약 3cm 정도의 비교적 작은 크기의 머리뼈 절단을 성형적 개두줄 형태로 시행하는데요. 수술 자국이 노출되지 않아 겉으로 보이지 않으며 또한 머리뼈 결손이 있을 시에는 인공뼈로 보충하는 골 성형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수술 중 안면신경이 손상되면 일시적 또는 영구적인 안면마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중 또는 후에 출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드물지만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수술 후 일시적인 현운이 발생할 수 있으며 뇌척수액 누출이나 뇌출혈 등이 발생하여 추가적인 치료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증상들을 약물 치료를 병행하여 환자가 느끼는 증상을 최소화시키면서 항생제 등을 투여하여 감염을 예방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3에서 7일 이후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어지러움, 청력사 등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약물 투여가 필요할 수 있으며 지연성 안면마비가 수술 후 2에서 4주 이내에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대부분 일시적이며 약물 치료로 호전됩니다. 반측성 안면 경련 미세혈관 감압술은 약 80에서 90%의 높은 성공률을 보이며 많은 환자가 수술 후 즉각적인 증상 완화를 경험합니다. 수술 직후 일부 환자는 신경의 회복 과정에서 약간의 감각 이상이나 경미한 통증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이러한 증상이 완화됩니다. 수술 후 정기적인 검진을 시행하고 잔존한 증상에 대해 추가적인 약물 투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술 후 일상생활을 원만히 유지하는 것이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반측성 안면 경련 미세혈관 감압술 후 영구적인 청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미세혈관 감압술 후 청력 저하는 드물지만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입니다. 일시적인 청력 저하는 주로 수술 중 안면신경을 조작하거나 주변 신경과 혈관의 조작에 따라 발생한다고 추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환자는 몇 주에서 몇 개월 이내에 회복됩니다. 반면 영구적인 청력 저하는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세 혈관을 건드리거나 수술 중 신경 모니터링상에서 뇌관 청각 유발 전이가 변하는 경우 영구적인 청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평상시 마그네슘을 충분히 먹으면 반칙성 안면경련을 예방할 수 있나요? 네, 아닙니다. 혈중 저마그네슘 혈증은 신경에 과흥분을 유발하여 근섬유다발 수축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마그네슘을 복용하도록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반측성 안면경련이나 안검경련 등의 환자들에서 증상의 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편측 안면경련은 제7뇌신경인 안면신경이 혈관 등에 의해 눌리면서 발생하므로 예방적인 약물은 없습니다. 반측성 안면경련 미세혈관 감압술이 뇌수술인 만큼 환자에겐 두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막연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상태라면 수술을 고려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환자 스스로 삶의 중요도를 파악한 뒤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 치료법을 결정하면 안면경련을 확실히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중론인 만큼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최근 시행되고 있는 내시경적 미세혈관 감압술은 기존의 수술법보다 작은 흉터와 높은 안정성을 자랑합니다. 이는 수술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도와주어 많은 환자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측성 안면경련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빠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